54번. 좌표 공간에 반지름 2짜리 구가 있다. 그 다음에 구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이 지금 PQ가 뭐 서로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다 이런 말도 없죠. 그냥 뭐 어떤 점 두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점 PQ가 평면, 두 평면, 하나는 y는 4라는 평면, 또 하나는 y는 y 더하기 루트 3z 더하기 8은 0이라는, 둘은 뭐 수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경사가 좀 져 있는 두 평면에다가 PQ가 임의로 떠 있는 어떤 두 점인데요. 그것을 두 점 PQ에 대한 부분을, 그것도 이 둘은 경사가 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정사행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도 아래쪽으로. 그렇게 되면 정사행 벡터가 나올 텐데 제각각이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이것도 뭐 쉽지 않은 복잡한 형태의 식에 대해서 최대값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입체에서 풀기가 좀 그러니까 좀 단면, 평면화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PQ가 어떻게 떠 있는지는 모르고, 구는 뭐 그렇게 꼭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PQ를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다. 여기서 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 부분을 평면, 밑에를 이렇게 정합시다. y의 루트 3z 더하기 8은 0이 되고, 여기가 y는 4다. PQ가 좀 너무 긴 것 같다. 조금만 줄이자. 이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생각할까요?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평면 y는 4, 법선 벡터가 0, 1, 0이고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루트 3z 더하기 8은 0. 이 친구의 법선 벡터는 0이죠. 0, 루트 3, 0, 1 루트 3. 자, 여기에서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평면을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절대값은 1 곱하기 2가 되고, 내적을 찾아보니까 1만 남죠. 2분의 1이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라는 거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현재 3분의 파이가 되고, PQ는 떠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Y4로 보내는 게 P1, Q1이니까 여기다가 수선을 정사행을 이렇게 내려보면 이게가 P1, 여기가 Q1,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정사행을 내리면 여기는 P2, 여기는 Q2. 자, 이런 상황.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는가를 수식에서 조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될 주어진 식 2, 주어진 식에 보면 여기 2가 있죠. 여기는 2개가 있고 여기는 1개씩 있으니까 왠지 요 2개가 한 개 좀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 다음에 P1, Q1을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그러면
보조선을 바로 그어볼까요? P에서부터 여기 Y 사이에 좀 나란한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각을 임의로 일단, 자, 여기는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자, 이렇게 보면 P2, Q2라든지 P1, Q1을 이 부분 PQ로 표현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길이만, 절대값만 보자 그러면 알파, 베타를 우리가 이 부분을 잡았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겠다? 여기에 대한 정사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길이 절대치니까요. 여기서 이 길이는 요 길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정사형으로 일단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P1, Q1을 표현을 해봅시다. 2에 PQ. 자, P1, Q1은 코사인 알파를 이용을 해볼까요? 절대값은 마찬가지니까. PQ 베타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알파 표현하면 되고, 빼기 PQ 제곱에 코사인 베타.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파이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평행선 그은 거니까. 그러면 일단 PQ 절대치는 묶어질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PQ 절대값으로 묶으면 이제 왜 여기 2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제곱인데 실수. 제곱이 빠졌네요. 그럼 2가 한 개씩 코사인이랑 만나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베타, 그러면 어느 정도 식의 형태가 좀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Q의 절대값 제곱에서 사인 제곱의 알파, 사인 제곱 베타인데 이 부분을 좀 바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베타 대신에 사인의 제곱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이렇게. 여기도 중괄호 사이즈 맞겠네요. 자, 이제 기나긴 식이 남았는데 자리가 좀 부족하려나? 부족하면 옆에 거 싹 다 지워야 되나? 그러면 이거 절대값 그대로 두고, 자, 이거 분리하겠습니다.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인 제곱의 알파, 사인의 3분의 파이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알파.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제곱인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전개해서 사인 알파인데 여기는 2분의 1이 제곱되면 플러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게 여기 기존에 있는 사인 제곱 알파하고 합쳐질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리가 되겠다. 4분의 5 사인 제곱 알파, 4분의 3 코사인 제곱 알파, 2분의 루트 3 자, 이 부분은 사인 2알파로 좀 변신이 가능한 형태고, 이 두 부분 다 코사인 2알파로 변형은 좀 가능한 형태죠. 백악공식 또는 반각공식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자리가 없으니까 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1 빼기 4분의 1의 코사인의 2알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의 사인의 2알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갑자기 빠졌네요. 1 빼기 2분의 1.
자, 이 부분은 합성을 해서 적어보면 사인의 2알파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PQ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에 따라서 알파 베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합은 요런 형태일 테고, 근데 변수가 알파 하나로 줄어들었죠. 그럼 얘가 어떻게든 맞춰준다면 최대치니까 이 사인의 범위가 얼마까지 가능할까?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최대값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제곱이라서 양수야. 마이너스 뒤에 사인 값이 달려있어. 그럼 사인이 뭐가 되어주면 정말 좋을까? 커지길 바라는데. 작아진다라는 개념이죠. 작다가 0이 아니잖아. 더 작아질 수 있죠. 얼마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제일 최소겠죠. 그래서 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가 네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최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PQ는 어떻게 되면 될까? 이 부분은 당연히 9의 중심을 지나는 커질 수 있는 경우는 지름이겠죠. 중심을 지나는 이 부분은 지름이 되어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지름이 반지름이입니다. 반지름 PQ 벡터에 대해서 제곱이니까 이 부분은 지름의 제곱이라고 보면 지름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으로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최대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최대가 되는 경우는 PQ가 지름 4에 대해서 4의 제곱이 되어주고, 여기 괄호 부분은요, 1, 네모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 플러스 2분의 1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2분의 3 해서 답은 16 곱하기 2분의 3 최종적인 답은 24가 된다라고. 여기 자유 때문에 요거 전개해서 합치는 건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각이나 백각공식 표현 또 조금 줄여서 적었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거겠죠. 그림을 어떻게 떠올려서 이거구나. 이거 좀 필요하겠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까지 가는 과정, 이거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냐가 이 문제에서 포인트예요. 그 다음은 풀다가 전개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생길 거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이해는 되겠고, 54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